기술 4번 지문입니다. 기술 4번 지문은 2012학년도 수능에서 출제되었던 21번부터 24번 지문을 변형시킨 것이다. 여기에 좀 입체 음향으로 더미헤드라는 개념이 좀 들어간 거 말고는 전혀 어렵지 않게 아주 쉽게 지각 볼 수 있는 지문이고요. 아마 학교 선생님이 이 지문을 내려는 의도가 있으시다면 2012학년도 지문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문을 그대로 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셨던 학교 선생님들은 2012학년도 수능 21부터 24 지문을 활용할 수 있겠다. 자, 가겠습니다. 디지털 방송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사용자들에게 생생한 현장감을 제공할 수 있는 방송 서비스인 실감 방송에 대한 욕구가 증가했다. 실감 방송의 목적은 사용자가 마치 녹음한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이 생생한 느낌을 주는 것이다. 네, 좋고요. 이를 위해, 오케이. X, Y야. 그치? 얘를 위해서 그중 하나가 입체 음향을 전달하는 방법이 고안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사람의 형상을 한 더미헤드라는 마이크로폰을 사용해서 입체 음향을 더미헤드 마이크로폰. 마이크로폰이네. 마이크로폰 책 뭐 이런 미안해. 너무 또 아재스러웠네. 미안하다. 이 노래는 진우션의 에이요라는 노래입니다. 네, 너무 아저씨 같았다면 미안하고요. 네. 아까 여기 딸기우를 흘렸는데 혹시 아직도 딸기우유가 있나 해서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요즘 제가 나이가 31가 된 이후에 네. 굉장히 많이 아재 압박에 존나 시달리고 있어요. 알겠죠? 네, 개 같다. 그죠? 그죠? 니네 GD하고 탑은 아재라고 안 하고 나한테는 또 장난해? 자, 미안합니다. 자, 더미헤드 사람 머리 모양의 마이크이다. 이 마이크는 인간의 청각 시스템이 지닌 특징을 반영해서 입체 음향을 녹음할 수 있도록 했대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에 뭘 반영한다고 했냐면 인간의 청각 시스템이 지닌 특징. 됐나요? 그래서 인간의 청각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마이크로폰, 더미헤드 마이크로폰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입체 음향 어떻게 전달되는지까지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고주파 영역의 강도 차이와 저주파 영역의 시간 차이인데 얘네 두 개가 또 혼재되어서 막 정보를 막 알겠지? 근데 결국은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네모랑 같은 것들은 강도 차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소리 음압에 의해서 나타나고 그 소리의 감쇄량, 즉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고주파 영역의 강도 차이를 보다 보니까 저주파의 변별력이 떨어진다. 됐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수평을 지각. 수평 영역을 지각을 하겠다. 이해돼? 수평 영역을 지각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저주파는 ITD라고 부르는데 잘 들으세요. 시간 차이다. 강도 차이고 다른 차원이야. 자, 위치에 따른 소리의 시간차야.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2012 수능에서 나왔던 예시 그대로 해볼게. 사람 머리가 여기에 있어. 소리가 이렇게 뽕뽕뽕뽕 튀지는 말이야. 그럼 당연히 어디에 소리가 더 크게 들리겠니? 이쪽 면이 크게 들리고 이쪽 면이 작게 들리겠지? 그 얘기하는 거야. 이거에 의해서 하는 게 뭐다? 고주파. 됐어? 뽕뽕뽕뽕. 여기가 더 빨리 닿고 여기가 늦게 닿을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면 여기 이게 뭐야? 시간차. 이 얘기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지? 자, 그래서 2012 수능을 미리 풀어본 사람이면 아무래도 쉽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위치에 따른 소리의 시간차. 그래서 고주파 변별력 떨어지고 역시 얘네 둘 다 뭐예요? 수평을 지각하는 게 공통점입니다. 이게 공통점이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수평 지각만 있지? 자, 이걸 두 개를 통해서 음원 방향이 인지가 된다는데 왜 수평 지각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럼 한번 해보자. 거기에서 이제 두 번째 문단의 또 한 이유를 보겠습니다. ILD와 마찬가지로 ITD도 수직 방향의 음원에 대해서는 변별력이 떨어지고 수평 방향 음원 위치를 지각하는 데만 기여한다.
자, 그러면 왜 수평 방향, 수직 방향의 음원에 대해서는 변별력이 떨어지는지가 안 나왔는데 A라고 적혀있는데 어머 이 새끼 그냥 이유를 물어봤어요. 어마어마하다. 생각을 나중에 해봐야겠지만 이렇게 있는데 뽕뽕뽕뽕 하면은 어떻죠? 시간이 비슷하겠죠? 시간이 비슷할 거예요. 다음 뽕뽕뽕뽕 하면 위치가 어때요? 그죠? 역시 뽕뽕뽕뽕뽕뽕 어디든 간에 유사할 것 같아요. 수직 방향 자체는. 수평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그죠? 머리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귀때기가 이 좌우에 있으니까 이렇게 들리나 이렇게 들리나 뭐 이렇게 들리나 똑같이 들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드네요. 앞쪽에서 2012 수능을 풀었었던 그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무래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두 번째 문단에 문제점이 있는데 한편 ILD와 ITD로 음원의 방향을 구별하기 어려워지는 기하학적 위치가 있다. 그래서 음원의 방향 어떤 걸 구분하기 힘든가? 자, 청자의 양쪽 귀를 가로지르는 선을 중심으로 양쪽 귀를 가로지르는 선이 있는데 난신호 원뿔 구역이 있대요. 몰라요. 이 위치에서는 앞쪽과 뒤쪽의 음원 방향을 구별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하지만 입체 음향의 경우에서는 ILD와 ITD에 영향을 미치는 머리 움직임 등과 같은 단서를 사용해서 음원 방향을 구별할 수 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얘는 전후, 앞뒤 방향을 구별할 수 없지만 입체 음향은 뭘 가지고? 머리를 움직임을 통해서 활용해서 입체 음향은 뭐 할 수 있다? 그걸 할 수 있다. 그래서 뭐다? PS. 이해되죠? 왠지 그런 것 같아. 전후 방향 구분하는 게 예를 들어서 머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런데 머리가 좌우로 이렇게 막 움직이면은 좌측으로 앞에 갔을 때 여기 소리가 먼저 닿는다. 우측으로 왔을 때 소리가 먼저 닿는다. 그러면 앞에서 소리가 나는구나. 그치? 좌측면이 뒤로 갔는데 소리가 먼저 닿았다. 그럼 뒤에서 나는구나. 이렇게 전후를 구분하는 것 같아. 그냥 예상이야. 몰라. 나 더미 헤드가 뭔지도 본지도 못했어. 뭐 삼성고등학교는 학교 얘기 있다며? 축하한다. 그지? 작년에 애들 저기 소논문 낸 거 보니까 있더라. 자, 역시 좋은 학교 다녀서 좋겠어요. 그죠? 그죠? 대학교에서도 찾기 힘든 더미 헤드 마이크가 고등학교에 있다니. 정말 무섭다. 그죠? 3D 프린터도 있다고 학교에. 이야, 부럽다. 그죠? 세 번째 문단. 입체 음향을 녹음하기 위한 더미 헤드 기술에서 중요한 것은 머리 전달 함수를 고려하는 것이다. 머리 전달 함수란 두 귀와 사람 머리에 의해서 소리가 영향을 받는 정도를 수학적으로 정리를 한 거고, 우리가 소리를 지각하는 상황을 생각해서 머리 함수를 얻어냈어요.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머리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머리 전달 함수는 딱 하나 값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더미헤드 기술에 활용되는 머리 전달 함수는 수많은 사람들의 머리 전달 함수를 데이터한 대표 값을 사용하는데 그게 국가마다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 머리 함수는 국가마다 다른 대표값을 사용한다 정도의 이야기고, 그래서 이렇게 머리 함수를 이용해서 마이너를 녹음을 한대요. 단어 앞에 bi가 붙었으니까 그죠? 나눠지는 거죠. 두 개로 아우라가 나눠진다. 마이너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머리 전달 함수를 고려한 더미 헤드로 녹음을 하게 되면 소리가 실제 귀에 들리는 것처럼 녹음이 되는데 이를 바이너럴 녹음이라고 한다. 실제 들리는 것처럼. 그래서 뭘로 해야 되냐면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통해서 해야 돼. 왜? 스피커로 하면 역시 스피커 좌측에서 들리는 거랑 우측에서 들리는 시간차가 여전히 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입체 음향을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강도 차이와 시간 차이야. 맞지? 그러니까 이 입체 음향의 차이 자체를, 입체 음향보다 이 차이 자체를 줄이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들리게 한다. 이런 차원이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한번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소리는 전달되는 경로 특성에 따라서 회절되기도 하고 반사되기도 한다. 그죠? 위치가 다르면 경로가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회절과 반사가 포함된 문단을 살펴보면 어디 나와 있습니까? 회절과 반사? 그렇지. 하나, 둘, 세 번째 문단에서
머리 표면에서의 회절, 귓바퀴의 굴곡에 의한 반사 등 복잡한 경로상의 특성이 지각되는 소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뭐가요? 위치가. 그지? 그래서 역시 그렇다면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의 정보가 결합되었다. 지금 제가 그렇죠, 맞습니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면 두 문단의 정보를 연결시켜 보세요. 자, 2번 더미 헤드 기술에서 활용되는 머리 전달 함수는 국가별 대표값. 아까 제가 정리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크로스토크 얘기를 안 했어요. 네, 크로스토크는 바로 그 스피커를 통해서 듣는 거죠. 스피커를 통해서 들었을 때 나타난 현상이니까 헤드폰이나 이어폰으로 들을 땐 발생하지 않는다. 적절하고요. 인간은 고주파 영역에서 두 귀에 소리가 전달되는 시간 차이에 따라 음원 방향을 인지한다. 무슨 영역에서? 고주파 영역이면 소리가 전달되는 시간 차이가 아니고 음압차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더미 헤드로 녹음한 입체 음향은 난신호 원뿔 구역에서도 앞뒤 구별을 한다. PS 구조를 인지했는지에 대한 문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A의 이유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뭐냐면 거기에 한번 보면 ILD와 마찬가지로 ITD도 수직 방향의 음연에서는 변별력이 떨어지고 수평 방향의 음원 위치를 지각하는 데에만 기여한대. 그러면 수평 방향은 왜 인지할 수 있는데 위치에 따른 차이가 경로의 차이를 만들고 그것 때문에 음압차와 소리차가 시간차가 생겨서 그랬어. 그러면 수직은 일단 그게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반대 조항으로 생각을 해서 봤을 때 3번 수직 방향에선 음원의 전달 경로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가 답이 나와야 하는 게 맞고요. 자, 1번 수직 방향에선 소리가 난신호 원뿔 구역을 통과한다. 네, 개소리. 그 다음에 일단 웬디거나 하면 난신호 원뿔 구역은 두 귀의 좌우를 수평으로 이었을 때의 문제였습니다. 수직 방향에서는 파장이 작은 고주파 영역.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직 방향에서는 음원의 위치에 따른 음압의 감쇄량이 극대화된다. 음압의 감쇄량 맞나요? 예, 아니죠. 음압의 감쇄량이 생겼으면 인지가 됐어야죠. 그 다음에 고주파와 저주파의 차이,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윗글에 없는 내용들 다 제외하면 3번만 남고요. 네, 3번 문제. 보기를 보면 졸라 빡세 보이는 문제죠. 막 그래프가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하지만 A군은 보기 봅니다. 머리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한 채 머리 움직임이 없다. 그럼 무슨 얘기죠? 전후 방향을 뭐 할 수 없다? 인지할 수 없다. 이해됩니까? 머리 움직임을 통해서 전후 방향을 우리가 인지했으니까요. 맞아요. 좌측 전방의 음원으로부터 소리를 듣고 있다. 이때 A군의 ITD는 4.31 곱하기 10-세제곱 초. 중요합니까? 이 수치 중요하지 않죠. 이게 뭐라는 것만 알면 됩니까? ITD요. 왜 선생님 수치가 중요하지 않죠? 수치가 있으려면 그 수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주파수에 따른 두 개의 음압은 다음과 같다. 두 귀의 음압차를 물었습니다. 뭐 찾으려는 거예요? ILD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맞죠? 오케이. 만일 A군이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린다면 ITD가 현재보다 작아지겠다. 자, 머리를 돌리는 것은 뭐예요? 오른쪽 왼쪽으로 돌리는 이 차이는 뭐의 차이지? 머리 움직임이라고 봐야겠고 머리 움직임은 전후의 문제지. 그래서 ITD 즉 우리가 ITD를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맞아요? ITD는 저주파 소리의 세기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ITD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전후 방향과 ITD는 관련이 없어. 음원의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죠? 고주파일수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변별력이 더 커진 ILD의 특징이다. 맞습니다. 좋죠? 그 다음에 주파수가 더 커질수록 변별력이 더 커진다. 차이가 분명해진다죠. 자, 3번 A군의 ITD 측정값은 A군의 머리 지름보다 큰 음원의 파장으로부터 얻어낸다. 저도 이 선지를 보고 좀 황당했는데 가니까 있더라고요. 네, 두 번째 문단에 가니까 ITD에 의한 입체 음향 지각은 파장이 머리의 지름보다 큰 저주파 영역에 한해서 가능하다. 4번 왼쪽 귀의 음압인 기역과 오른쪽 귀의 음압인 니은의 차이를 구하면 ILD를 구할 수 있다. 음압 차이니까 가능하겠고요.
A군이 아는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측정한다면 머리 형상에 따라서 ITD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머리 형상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그래서 국가마다 대표값을 쓴다고 했습니다.